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서울시는 10월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상가나 업무시설을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지난 8일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 7일 강남구 대치 삼성 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면서 개정법 시행에 맞춰 10월부터 토지거래 허가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개정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10월 19일부터 시행되면 특정 용도와 지목을 특정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며 국토교통부는 현재 용도 구분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 중입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월 대비 6월의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는 전국 평균 5.5포인트 올라 83.2로 전망됐습니다. 수도권은 2.3포인트, 지방광역시는 2.2포인트, 기타 지방은 9.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특히 서울은 전월보다 11포인트 상승해 105.9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망지수 100선을 넘겼습니다. 범정보 차원의 특별 단속 결과 전세 사기 가담 의심자 중 42.7%가 공인중개나 중개보조원이었으며 피해자는 10명 중 6명꼴로 2030의 젊은 층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거래 신고된 빌라와 오피스텔 등의 전세 사기 의심 거래 2,091건과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상담 사례 등을 분석해 1,322건의 거래에서 이 같은 조직적인 전세 사기가 포착됐다고 지난 8일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문다연입니다. 서울시가 빠르면 10월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상가나 업무시설을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금 적용되고 있는 토지거래 허가제가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이라는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상업시설까지 거래를 제한하는 건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들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 있으시다면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생방송은 유튜브의 서울경제TV 검색 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스마트맨 박대근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박대근 대표님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연장, 시장 영향은 이란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그룹 박대근 대표입니다. 자, 지난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강남, 잠실동과 청담동 그리고 대치동과 잠실동을 통해서 1년 더 연장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강남권에서도 예상은 했으나 실질적으로 또 이렇게 1년이 연장되면서 벌써 4년째 거래가 굉장히 또 제약받고 있는 상황들이 나타났다. 이래서 시장에 대한 영향들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에서는요, 이제 삼성동과 청담동 그리고 대치동, 잠실동에서 잠삼대청 지역들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들을 연장하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4월 달이었죠. 압구정과 여의도 그리고 성수동과 목동들을 비롯해서 잠실동과 대치동, 청담동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1년 연장되면서 서울 지역에 이제 실질적으로 투자 목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제한들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실거주 목적을 가진 그런 매수자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매수할 수 있는 상황들이 구성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강남권에서는 이곳 지역들 청담동이라든가 삼성동 그리고 대치동, 잠실동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를 묶여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삼성동 인근 지역에 잠실 마이스 산업단지와 그리고 영동대로 지하 사업이라든가 또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의 조성 사업들이 이곳에 바로 국제교류 복합지구 사업지로서 개발 호재가 굉장히 풍부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인근 지역으로서의 집가 상승들이 빠르게 예상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이 지역들을 투자의 목적 또는 투기의 목적들이 계속 유입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청담동이라든가 압구정동 또 성수동 라인들은 이제 재건축들이 또 예정되어 있는 곳들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서울 지역에서 개발 호재가 굉장히 풍부하게 내재되어 있거나 재건축을 통해서 가치가 굉장히 또 상승할 수 있는 지역들의 규제를 지금 현재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날짜는요 2024년 6월 22일까지 정확하게 1년 더 연장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이 연장 발표는 예견된 일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4월 26일까지 2024년 4월 26일까지 1년 연장이 됐었던 이제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의 재건축 위주의 단지들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상은 했으나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는 이제 4년째 어떻게 보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면서 주민들에 대한 반발들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그런 좀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도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그 자유재산의 그런 침해를 좀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서울에서는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도 재건축이라든가 개발 사업지로서 예견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5월 19일까지 지금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여 있다라는 것이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다면 이제 직접적인 거주라든가 또는 운영 목적으로만 부동산을 거래 가능하도록 형성이 되어 있고 구청장의 허가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기 수요라든가 투자 수요가 좀 접근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이제 반대로 이 시기를 좀 기회로 삼으실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고 좀 어떤 시장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질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서울의 대표적인 상급지를 좀 나타내고 있는 지역들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현재 강남이라든가 잠실, 서초 그리고 용산구 같은 경우에도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에서 지금 현재 묶여 있는 상태라는 것은 그만큼 투자하기에 어려울 수 있는 또 외부에서 이제 진입하기에 어려울 수 있는 방법.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한번 가격이 상승하다 보면은 너무나도 높게 올라갈 수 있고 주변을 또 가격을 리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또 묶인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상급지로서 인기 지역을 증명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시기에 실수요자라든가 무주택자는 거래 제한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지역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든가 상급지로서의 진입의 기회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1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실수요자이기 때문에 갈아타기 전략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갈아타기 전략 제가 계속해서 세미나에도 1주택자 갈아타기 전략을 주제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기에는 갈아타기 전략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비규제 지역에서는 오히려 2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또 차익을 볼 수 있는 다양한 투자 방법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세미나의 주제 내용과 함께 일맥상통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투자자가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투자 목적 매수가 불가하기 때문에 해제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행령이 조금 개정이 되면 상가라든가 이런 업무 시설에 대한 투자들은 또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투자자가 움직이는 시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해제 시에 매수 대기 수요라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 서울 부동산 가격에 트리거가 형성이 됐었을 때 이런 해제의 상황에 먼저 움직이는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역들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지역들 중에서 재건축 단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의 부동산 가격들은 재개발이라든가 또는 재건축의 위주로 움직임이 시도가 될 것이고요. 지금 현재 그런 공급 단가라든가 분양 물건들에 대한 가격들이 결코 낮게 형성돼서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PF 대출이라든가 이런 시행사들, 시공사들이 새로운 신축을 건축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원자재의 가격도 굉장히 비싸지고 콘크리트 구하기도 어렵고 또 인건비도 상승하도 하다 보니까 분양가는 앞으로 계속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신축에 대한 공급들이 계속 축소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또 한 번 왜곡이 올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재건축 시장, 재개발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그런 그 투자의 목적성을 가지고 움직이기에 좋은 지역이 될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연장되면서 상황별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박대근 대표님의 세미나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1주택자라면 갈아타기 전략이 또 유효할 것 같은데요. 1주택자 갈아타기 투자와 매수 전략 궁금하시다면 무료 세미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약 문의와 자세한 일정은 02-3153-2668번 통해서 문의 주시길 바라겠고요. 박대근 대표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실 첫 번째 지역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의 첫 번째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 위치한 분리형 원룸 구조의 오피스텔이고요. 시세는 4억 원에서 4억 1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지역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삼성동 인근에 위치한 역삼동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의 목적성으로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으로의 반사이익이 굉장히 높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주택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소형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 포인트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강남구 역삼동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 같은 경우가 상업시설들뿐만이 아니라 그런 업무시설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강남구가 실질적인 탄탄한 일자리 수요를 뒷받침으로 투자, 주거라든가 또는 업무시설, 오피스텔은 또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또 나눠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그 배우 수요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강남구를 필두로 해서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의 가구 구조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1, 2인 가구의 비중이 70%를 넘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인 가구가 살 수 있는 뭐 40평형대, 60평형대가 아닌 소형 평수의 그런 수요들도 굉장히 그런 공급들을 많이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어가는 1, 2인 가구에 대비해서 분리형 원룸으로 구성되어 있는 약 10평에서 12평 정도의 사이즈가 굉장히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를 많이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강남구는 정말 지하철 노선만 보더라도요. 3호선과 7호선 그리고 9호선과 2호선이 교차되는 라인들, 그리고 신분당선을 통해서 모든 노선들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강남역의 신분당선과 2호선, 그리고 바로 선릉역의 수인분당선과 그 2호선이 연결되어 있고요. 또 이쪽 우측 라인으로는 삼성역에는 앞으로 무려 5개의 노선들이 또 추가가 되죠. 이런 지역들의 뭐 GTX 노선이라든가 KTX라든가 또는 위례 신사선 라인들이 또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모든 노선들을 다 한두 정거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역삼동이야말로 지하철의 핵심적인 노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역삼동 인근에 위치한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역삼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초역세권으로서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사업지입니다. 그래서 청담동과 삼성동 그리고 대치동과 잠실동이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곳에 대한 투자 수요가 바로 인근 지역들, 역삼동이라든가 이런 지역들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대규모의 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지면서 파생될 수 있는 그런 수혜지로서 역삼동을 바라보실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역삼동은 테헤란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테헤란로 중심축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으로는 경부가선도로 지하 사업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동쪽으로는 영동대로 지하 사업과 그리고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그리고 잠실 운동장의 복합 마이스 산업단지들의 조성 사업들이 바로 이곳으로 들어갑니다. 국제의료 복합지구가 동쪽 그리고 경부간선도로의 지하 사업이 서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해서 역삼동 라인들도 그런 가용지 창출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는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국제의료 복합지구 개발 사업지입니다. 잠실 운동장의 리모델링 사업을 비롯한 탄천 수변공원의 그런 엔터테인먼트 사업들 같이 함께 이루어지고 바로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의 조성 사업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는데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지금 현재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생산 유발 효과, 고용 창출 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굉장히 어마무시한데 실질적으로 이제 일자리 창출 효과가 122만 명을 보고 있습니다. 약 5년 동안 이 사업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의 일자리가 이만큼 창출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상주 인구 4만여 명 정도의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일자리 창출에 파생될 수 있는 경제적인 파급 효과, 생산 유발 효과만 하더라도 3조 6천억 원 정도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영동대로 지하 사업인데 가장 먼저 공사가 시작이 됐고요. 지금 현재 1, 2층 공간에는 시민 편의시설들이 구성이 돼서 코엑스의 지하 공간과 그리고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의 조성 사업지가 같이 함께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쇼핑센터 공공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들로 구성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하 3층부터 지하 6층까지는 통합 역사와 그런 주차장 부지들이 같이 함께 들어서게 될 것이고요. 버스 환승센터, 공항 터미널들이 같이 함께 조성이 됩니다. 통합 역사 구간에는 이제 위례 신사선과 그리고 KTX, GTX 라인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위례 신사선 또한 이곳으로 바로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7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많은 유동인구들이 늘어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지하철 노선의 그런 확충들, 교통편의 인프라 확충들인데 실질적으로 신분당선이 신사역까지 1차 구간이 연장이 되면서 굉장히 편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9호선이라든가 2호선 또는 7호선 그리고 3호선들이 같이 함께 교차될 수 있는 신분당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2차 구간이 용산까지 또 서북부 연장선으로서의 서울역까지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의 그런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업무지와 주거지들, 한남동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관통하는 노선이고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동탄이라든가 이런 판교라든가 지역들을 지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핵심적인 황금 노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강남역에서 역삼역은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는 한정거장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 삼성역과 양재역 라인들의 이제 GTX 노선들 A 노선과 C 노선이 같이 함께 교차가 되고 그리고 위례 신사선도 삼성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강남권에는 어떻게 보면 사통팔달 교통편이 너무나도 잘 되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더욱더 좋아질 수 있는 이런 광역교통망이 조성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금액은요, 4억 4억에서 이제 4억 1천만 원 정도의 금액대 1.5룸으로 구성되어 있는 분리형 오피스텔인데 업무용으로 쓰셔도 되고 주거용으로 쓰셔도 된다라는 것이죠. 이곳은 오피스 상권이기 때문에 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쓰시는 사업자들도 많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거주용으로 쓰시는 분들도 4억대면은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직접 매수하시는 거에서 임대를 만약에 놓으신다라고 하시면은 전세 금액은 3억 5천에서 3억 6천만 원 정도 지금 현재 맞춰져 있는 금액이고요. 실투자 금액은 약 4,500에서 5천만 원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한 역삼역 2분 거리에 위치한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임대 목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약 130에서 140만 원. 지금 현재 금리가 높아지면서 실질적인 150만 원, 160만 원까지 나갔었던 금액들인데 지금 현재 가장 보수적으로 생각했었을 때의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에 이 정도가 나올 수 있고요. 실투자 금액은 대출 금액 제외하시고 약 1억 원 정도로 노후를 대비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이런 오피스텔도 정말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죠. 이런 강남권에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함께 만나봤습니다.
네, 이렇게 강남구 역삼동 예상되는 시세까지 들어봤습니다. 지역 소개 들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대근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실 두 번째 지역부터 만나보시죠. 두 번째 지역은 바로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3호선 양재역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고요. 시세는 18억 원에서 18억 5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요즘 상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실질적인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뭐 주택, 아파트, 뭐 이런 토지 이런 것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자금이 흘러가는 그런 유동성에 있어서는 상가라든가 업무 시설들에 대한 그런 투자 방법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공실률은 떨어지고 그런 그 상가의 평당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승하고 있는 그런 지수가 그래프로 나타나듯이 상가의 그런 관심도가 굉장히 증가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가 끝나면서 엔데믹이 형성이 되면서 실질적인 그런 유동인구, 지금은 또 집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나 이렇지 않고 외부 활동이라든가 이런 활동적인 부분들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상가의 그런 그 가치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형 상가 굉장히 또 비중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 상가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유동인구가 유독 강남권에서 많은 지역들 뭐 이런 위락 상권이라든가 핵심 상권들 많이 있지만 양재동 카페거리 인근은요. 주민들이 이용하기도 하면서 이런 업무 시설들 회사원들이 같이 함께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재동 카페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가 될 것이고요. 지금 현재 사무실로 업무 시설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임대가 다 확정적으로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양재동 카페거리 내에 위치한 곳은 양재천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카페가 이제 이곳 양재천 라인으로 예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주변에 말죽거리 공원뿐만이 아니라 양재 시민의 숲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숲세권으로서 이 지역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곳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조금만 걸어가시면은 바로 양재역 3호선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양재역 같은 경우는 신분당선과 3호선을 교차해서 이용할 수 있고요. 또 앞으로 GTX 신호선이 들어가는 라인이라서 트리플 역세권으로서 양재역이 굉장히 이곳에서 무언가 상권들을 소비하고 이동하기에 좋은 지역으로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강남역 상권은 바로 한정거장이고요. 그리고 도곡동이라든가 개포동, 요즘 잠삼대청 토지거래 허가구를 묶이면서 오히려 이곳들의 가격 상승들이 굉장히 많이 높게 형성이 됐죠. 그래서 가치 상승이 늘어날 수 있는 지역들 인근에 위치한 상권들은 결국은 토지 가격에 그런 영향을 또 한 번 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양재동은요, 테헤란로라든가 또는 논현동 라인들의 언주로 라인들에 위치하고 있는 곳들, 그리고 양재 R&D 연구 산업벨트가 위치하고 있는 곳들을 바로 관통하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인근에는 양재 R&D 연구단지 우면동과 이곳 양재동 라인들에는 대기업들이 또 들어가 있는 모습들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서초구에는 정보사 부지가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122만 명이 5년 동안 창출될 수 있는 일자리 타운이죠. 국제유료 복합지구 개발 사업지도 양재동에서 가깝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GTX 신호선이 구성되면 삼성역과 양재역은 바로 한정거장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재동이 지금 현재 주변 지역들에 비해서 상가 평당가도 현저하게 좀 낮은 곳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양재동 카페거리 인근에는요, 캠퍼스라든가 중소기업 단지들 그리고 서초 행정타운들이 위치하고 있고 양재 R&D 연구단지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LG, KT 지역들에 대한 지역들이 그 업무 시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대형 유통단지가 바로 IC 인근으로 위치하고 있고 개포동 주택가의 그런 수요 또한 바로 양재동 카페거리의 배후 수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하철 노선 뭐 강남권에 안 들어가는 노선이 없죠. 실질적으로 양재역이 바로 무려 3개의 노선으로 교차되는 곳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서초구 강남역에서 서초역까지의 구간들은 서초대로 서초 지구단위 계획안에 따라서 롯데 칠성부지와 코오롱부지
토지 용적률 상향이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GTX 노선으로서 바로 양재역은 삼성역과 한정거장으로 교차될 수 있는 GTX 신호선이라는 것이고요. 경제의 이동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양재역에서 바로 강남역까지 어떻게 보면은 신분당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남의 모든 지역들과 용산 지역들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지역으로 양재동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은 서초구의 대규모 메머드급 사업이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한남 IC부터 양재 IC까지의 전 구간들이 지하가 된다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서초동이 앞으로의 강남구의 미래 가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60평 기준입니다. 지금 현재 60평 임대가 맞춰져 있는 금액인데요. 770만 원으로 임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18억에서 18억 5천만 원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가세를 별도로 제공을 하신다면 조금 더 낮은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시다. 실제 투자 금액은 약 8억에서 8억 5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초구 양재동까지 지역 소개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세미나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박대근 대표님께서 2023년 부동산 시장 전망부터 1주택자 갈아타기 매수 전략까지 짚어주신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일정과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통해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 해주신 박대근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박대근 대표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5월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연 3.5%인 기준금리를 다시 동결했습니다. 세 차례 연속 동결해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44%로 전달 대비 0.1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5월 전국의 주택사업 경기 전망 지수는 86.8로 전월 대비 5.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수는 상승으로 반전됐지만 보합세는 넘지 못한 것으로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들어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풀이됩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 문자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빠르고 정확한 정보가 필수겠죠.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들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핸섬 가이 전영준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두 지역 한번 알아볼까요? 네, 오늘도 이제 두 지역으로 선정을 해봤는데요. 이제 요즘 그동안 멈춰있던 한강변 개발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 지역은 이제 마포구 합정동과 용산구 원으로 사가로 가보실 텐데요. 이 두 지역은 바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또한 한강변 개발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한강변에 위치한 두 지역 차례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보 체크부터 만나보시죠. 전영준 이사님의 첫 번째 지역은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입니다. 2호선과 6호선 이용할 수 있는 합정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구조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5억 3,500만 원에서 6억 5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지역 마포구 합정동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알려주실까요? 네, 첫 번째 만나보실 지역은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합정동 하면 바로 한강을 길게 끼고 있는 지역 특성상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요즘 이제 그동안 멈춰있던 한강변 개발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합정동도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물건은 이제 합정역에서 또 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또한 이제 바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이제 합정역 하면 바로 2호선과 6호선이 이제 합정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탁월한 지하철 교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지하철뿐만 아니라 합정동은 바로 이제 강력버스가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광화문이나 시청은 물론이고 이제 뭐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 송도까지도 출퇴근이 가능한 아주 교통에 탁월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합정동 하면 이제 교통뿐만 아니라 바로 인근에 이제 뭐 양화대교나 월드컵대교, 이제 승선대교 이런 간선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합정동 하면 바로 이제 대학가 임대수요가 풍부한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인근에 이제 뭐 홍익대학교나 뭐 서강대학교, 연세대학교 이런 명문 대학교가 바로 포진해 있기 때문에 이런 대학가로 인하여 풍부한 임대 수요를 자랑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합정동은 이제 이런 교통과 뭐 대학가뿐만 아니라 바로 인근에 이제 업무타운이 아주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뭐 합정동이라 할 수 있는데 바로 직장과 주거가 근접한 집주 근접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 바로 인근에 이제 DMC 미디어 타운이 바로 인근에 있으면서 또한 망원과 합정역 뭐 공도로 이어지는 오피스 타운이 바로 접해 있는 이런 탁월한 업무타운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바로 인근에 이제 여의도 국제금융타운이나 바로 이제 마곡 첨단 산업단지가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이런 풍부한 업무타운으로 인하여 젊은 직장인들이 계속 유입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20, 30대는 물론이고 30, 40대까지 유입되면서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최고의 강자로 떠오르는 지역이 바로 마포구 중에서도 바로 합정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런 젊은 직장인들이 유입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합정동 하면 이제 이런 생활의 인프라까지도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바로 인근에 이제 망원시장이나 월드컵 시장이 바로 접해 있으면서 또한 바로 인근에 뭐 이제 탁월한 문화시설이 매우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인근에 이제 뭐 출판 거리나 뭐 이제 디자인 거리, 젊음의 거리 이런 문화의 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꾸준한 젊은 직장인들이 유입되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젊은 직장인들이 유입되면서 인구가 탁월하게 늘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미래 가치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인프라도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이나 뭐 이제 30, 40대 그런 직장인들이 많이 선호하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라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이제 인프라가 잘 발달이고 또한 탁월한 이제 뭐 쾌적한 주거 환경도 자랑할 수 있는데요. 바로 합정동은 바로 인근에 한강변이 있기 때문에 한강공원이나 바로 이제 인근에 이제 뭐 당연히 공원이나 뭐 이제 바로 인근에 이제 경의 숲길 공원, 월드컵 공원 이런 탁월한 이제 쾌적한 주거 환경도 자랑하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합정동 하면 바로 이런 인프라가 잘 발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런 젊은 직장인, 이런 직주 건접이기 때문에 많은 젊은 직장인들이 유입되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라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이제 젊은 이제 20, 30대는 물론이고 30, 40까지 유입되면서 많은 이제 젊은 직장인들이 유입되면서 꾸준한 집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라 할 수 있는데 그만큼 모든 인프라가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합정동이라고 한다면 서울에서 여의도와 여러 가지 지역들로 이 접근이 좀 용이한 부분들이 있고요. 일단은 대학교부터 각종 직장들, 또 대학 시설부터 한강변까지 여러 가지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발 호재들도 앞두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호재들이 앞두고 있을까요? 네, 합정동 하면 이제 많은 개발 이제 가능성이 높은 지역 또한 최근에 개발 추진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개발되는 지역이 바로 역세권 개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합정역 주변으로 바로 합정역, 뭐 4구역, 5구역, 6구역 이런 합정역 역세권 개발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합정역 역세권 개발로 초고층 주상 복합으로 이제 개발될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뭐 합정동 하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한강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서울시에서 한강변 개발이 용적률 800%로 상향 조정해서 개발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 또 많은 건설회사들이 눈독을 들이는 지역이 바로 한강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용적률 500% 조정해서 공사가 시작되면 바로 초고층 50층에서 70층까지도 이제 공사를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개발 예정지를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다 할 수가 있는데요. 합정동은 이제 한강을 길게 끼고 있는 지역 특성상 때문에 아주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또한 이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신속 통합 개발이 계속해서 서울시에서 추진되고 있고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또한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이런 한강변 개발뿐만 아니라 합정동은 바로 인근에 뭐 이제 가로주택 개발이나 모아주택 개발이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합정동은 합정도 전체가 이제 개발 예정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빠르게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일 또한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본 물건도 바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합정동은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한강변 개발로 인하여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또한 서울시에서 빠르게 개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한강변이라는 이점과 함께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을 앞두고 있는 합정동 역세권 지역인데요. 그렇다면 예상되는 시세는 어느 정도인지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세 어떻게 형성되어 있을까요? 네,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하고 있는 넓은 투룸 시세 분석해 보겠는데요. 바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넓은 투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총 이제 매매가는 5억 3,500만 원에서 6억 5천까지 예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세 시 약 한 3억에서 3억 5천에서 한 4억 정도 예상해 보시면 실투자금 바로 1억 8,500만 원에서 2억 5천 정도로 바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넓은 투룸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또한 월세로 전환 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50만 원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은행 대출 약 한 3억 5천만 원 정도 3억 2천만 원 정도 예상해 보시면 실투자금 바로 1억 8,500만 원으로 매월 월세도 받을 수 있으면서 또한 한강변 개발로 인하여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역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넓은 투룸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세까지 좀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투자를 생각할 때 전략을 어떻게 잡고 가면 좋을지 3가지 포인트로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마포구 이제 합정동 하면 바로 이제 젊은 직장인이 유입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많은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수요가 그만큼 이제 직장인들이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그만큼 부족한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인근에 이제 뭐 이제 공부덕 오피스타운이나 이제 DMC 미디어타운이나 바로 여의도 국제금융타운 이런 집주 근접지이기 때문에 그만큼 업무타운이나요 풍부한 임대 수요를 자랑하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합정동 하면 바로 이제 2호선과 6호선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합정동이 바로 5분 거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만큼 초역세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합정동 하면 바로 이제 한강을 길게 끼고 있는 지역 특성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서울시에서 한강변 개발이 다시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미래 가치가 높고 투자 가치가 높고 또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한강변 개발로 인하여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포구 합정동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이어서 2번째 정보 체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전영준 이사님께서 소개해 주실 2번째 지역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4가입니다. 6호선과 경의중앙선 이용할 수 있는 효창공원 앞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구조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6억 9천만 원에서 7억 2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2번째 지역 용산구 원효로 4가인데요. 자세한 입지부터 알려주실까요? 네, 이번에 만나보실 지역은 바로 이제 용산구 원효로 4가로 가보실 텐데요. 이제 원효로 4가 하면 바로 서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서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또한 바로 한강변과 용산역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탁월한 이제 입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용산역에서 도보 한 5분에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탁월한 역세권이고 바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한강 조망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탁월한 입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용산은 이제 서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젊은 직장인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용산은 이제 서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서울 전체 지역에 한 20분대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젊은 직장인들이 또한 유입되는 지역이 따로 용산구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용산구는 이제 서울의 중심뿐만 아니라 바로 인근의 용산역과 서울역이 접해 있기 때문에 서울뿐만 아니라 바로 뭐 이제 수원과 대전, 부산까지도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20, 30대는 물론이고 이런 30, 40대 젊은 직장인들이 계속해서 유입되는 지역이 바로 용산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용산구 중에서도 바로 원효로 4가는 바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탁월한 입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인근에 이제 한강공원이 바로 접해 있으며 또한 뒤쪽으로는 이제 효창공원과 용산공원, 남산공원까지 이어지는 아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자랑하고 있는 새로운 신주거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젊은 직장인들이 이제 유입되는 지역이 바로 용산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용산구 하면 이런 이제 뭐 서울의 중심에 있는 업무타운 중심이기 때문에 그만큼 탁월한 업무타운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최근에 이제 대기업들이 용산구로 촉촉 이제 입주를 하면서 많은 젊은 직장인들이 유입되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대기업 본사들이 입주한 지역이 바로 LG나 뭐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아이파크나 이런 대기업 본사들이 용산구로 쏙쏙 입점해서 많은 젊은 직장인들이 유입되는 지역이 바로 용산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젊은 직장인들이 유입되면서 새로운 신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용산구 하면 바로 이런 서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최고의 입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런 부동산 시장에서 최고의 입지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구인데요. 용산구는 바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개발 예정지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용산구 하면 바로 남산과 북악산이 바로 뒤쪽에 있으면서 또한 한강이 앞쪽으로는 한강이 흐르는 최고의 입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이제 앞으로 강남 버금가는 새로운 신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구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용산구라고 한다면 서울의 중심이기도 하고 회사들도 새롭게 사옥을 이전하고 있기 때문에 신주거지로서 각광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발 호재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개발 호재들 앞두고 있을까요? 네, 용산구 하면 이제 용산구 전체가 이제 개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또 용산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개발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 캠퍼킴 부지 개발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용산 캠퍼킴 부지 개발이 되면 이제 초고층 주상 복합이 개발될 예정인데요. 이제 한 50층에서 60층 이런 초고층 타운으로 개발될 예정이기 때문에 용산의 랜드마크로 우뚝 설 지역이 바로 캠퍼킴 구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제 용산 하면 바로 최근에 이제 윤석열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제 이전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개발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재건축과 재개발 뉴타운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또 용산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용산구 하면 바로 최근에 이제 뭐 이런 효창공원 뉴타운이나 보강동 뭐 이런 한남동으로 이어지는 뉴타운 개발로 인하여 계속해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이런 뉴타운뿐만 아니라 바로 인근에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한강변 개발도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또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 용산구 개발이 국제 업무타운 개발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도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서울시에서 국제 업무타운 개발을 계속해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도 이 지역인데요. 바로 원으로 사과부터 시작해갖고 바로 용산 전자상가 용산역까지 이어지는 국제 업무타운이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도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이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국제 업무타운 개발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용산구 하면 이런 개발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발표한 게 서울역에서 용산역까지 지하화한다고 철도를 지하화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도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용산구 하면 그동안 철도가 지상으로 용산을 반으로 갈라놨기 때문에 그동안 개발이 진행이 늦어졌는데요. 이제 철도역이 이제 지하로 들어가면 바로 반으로 갈라준 용산구를 이제 개발이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을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철도가 지하하면 새로운 신주거지로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을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철도가 이제 지하로 들어가면 강남 버금가는 새로운 신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용산구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구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한강변 개발로 인하여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원으로 사가는 바로 한강변에 바로 접해 있으면 또한 용산역과 접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앞으로 미래 가치가 높고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원으로 사가의 개발지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강변으로 가장 많은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일단 신분당선이 연결이 된다면 강남으로의 접근성까지 더 눈에 띄게 용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개발 호재까지 알아봤는데요. 예상되는 시세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시세 어느 정도일까요? 네, 용산구 원으로 사가에 위치한 넓은 투룸 시세 분석해 보는데요. 총 이제 매매가는 6억 9천만 원 정도에서 7억 2천만 원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세 시 약 한 2억 4천만 원에서 2억 5천 6백만 원 정도 예상해 보시면 실투자금 바로 약 한 4억 5천만 원 정도로 바로 원으로 사가에 넓은 투룸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한 월세로 지난 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50만 원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은행 대출 약 한 3억 6천만 원 정도 활용하신다면 실투자금 바로 3억 원으로 매월 150만 원씩 매월 월세도 받으면서 또한 원으로 사가 이런 재개발과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원으로 사가에 위치하고 있는 넓은 투룸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용산구 원효로 사가 시세까지 분석을 해봤고요. 지역 소개 마치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체크 함께해 주신 전영준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전영준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체크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다고 하니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 네이버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궁금하신 점 있다라고 하신다면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